샌베치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LG 다문화학교 11월 몰입캠프 준비 몽골어권을 맡은 신민선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자, 5월 달에는 우리가 차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8월 달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다문화 시로 사랑을 말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시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 어떤 개념인지, 또 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 강의를 시청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또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구체적으로 몽골 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몽골 시를 읽어본 친구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몽골 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은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이 유목문화와 또 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것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몽골의 대표적인 시. 자, 우리가 몽골의 대표적인 시 하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를 살펴보도록 몇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유법 살펴볼 거예요. 자, 한국어에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비유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직유법, 뭐 환유법, 뭐 의인법 여러 가지 배웠을 텐데 이거를 내가 몽골어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몽골어에선 비유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몽골어로 직접 시를 써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번 11월 캠프의 목표입니다.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몽골 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몽골 시를 몽골어로 야로네르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시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야로네르크 그리고 슐렉이라는 단어랑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로네르크 하면은 시라고 할 수 있고, 슐렉이라고 하면은 운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운문이라는 것은 운율을 가진 것을 얘기해요. 자, 이거 반대말은 산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운율을 가진 글을 슐렉, 운문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걸 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문의 대표적인 것을 시가 있고요. 산문의 대표적인 것은 소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몽골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슐렉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의 종류는 크게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죠.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자, 이 서정시가 어떤 것이고 서사시가 어떤 것이고 극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에도 몽골의 또 특이한 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면은요. 자, 서사시 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서사시라는 것은 여기랑 조금 다른 게 영웅의 일대기에 다룬 거예요. 자, 일대기를 다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길겠죠.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의 이야기로 꾸려진 서사시를 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세 가지라는 몽골의 특이한 구비문학이 있어요. 자, 세상의 이치를 세 행으로 나타난 세상의 세 가지라는 작품도 있고요. 이건 이따가 살펴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시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장시라는 것은 길다, 길 장자를 써서 장시라고 하는데, 시가 굉장히 길어요. 막 수백 연, 막 수백 행, 수천 행도 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자, 서정시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몽골어 단어를 먼저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가장 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행, 연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줄은 행이라고 하죠. 자, 행을 몽골어로 물 아니면 비슷한 말로 샷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행이 모이면은 연이 돼요. 한 연은 바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가 있으면 어떤 시를 주제를 가지고 쓰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걸사나라고 합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에징 소르갈, 자,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제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교훈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쓰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 걸사나는 이제 어머니의 교훈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시의 저자는 다와냠이에요. 자, 이렇게 시를 쓴 사람을 야로네르트. 자, 여기서 야로네르이라고 한 것은 시라고 했어요. 시 뒤에 체를 붙이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야로네르트 하면은 시인, 또 시를 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 꼭 익혀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골 시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앞에 가져온 시를 네모칸을 쳐놨어요. 자, 한번 특징을 보시면은 시작하는 게 글자가 다 같아요. 네륵, 네조 할 때 다 N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O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의 끝에도 좀 비슷한 구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배월, 기승, 약발, 기승, 소르왈, 기승, 자기승, 기승. 자, 뭔가 계속 기승이란 말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행의 왈 아니면 발처럼 비슷한 발음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행이 같은 소리로 시작하거나 같은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앞에 있던 시를 선생님이 여기 다 마디마다 잘랐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행이 다 네 마디로 끊기네요. 그죠? 네르스 구르흥 아시테 베울 네조 얼렁테 베드 기승. 이런 식으로 딱 네 마디씩 끊기게 돼요. 자, 나머지도 자, 여기를 제외하고는 자, 여기만 빼고는 다 네 마디씩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마다 마디수가 일정하다라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 연마다 다 몇 행이죠? 다 2행이에요.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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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 걸로 봤을 때 각 연의 행수가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이유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운율, 운문이기 때문에 이런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절수나 소리를 비슷한 거를 맞춰서 했던 것이 몽골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시간에 시조를 배운 적 있다면 시조도 이렇게 마디가 비슷하거나 또 비슷한 소리로 시작하거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특징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몽골 선생님이 몽골의 가장 유명한 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20세기 최고의 노래로 뽑혔던 노래가 있어요. 최고의 노래 만사이도. 자, 이게 할롱 엘갱 노탁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자, 할롱 엘갱 노탁. 자, 노탁이라는 것은 이런 땅이에요. 아니면 고향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엘갱이라는 게 원래 엘렉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엘렉, 엘갱. 자, 원래 엘렉이라는 건 간이에요. 간. 신체 기관의 간이란 뜻인데 이게
마음이란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할롱 뜨거운 마음을 가진 뜨거운 마음의 또 고향, 지역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총 3년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이 이연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꽃에 영양분을 주고 자, 챙겔 하면은 이렇게 즐거움이거든요. 자, 즐거움의 봄이 방문할 때 자, 무릉걸 강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뭉 살뜨근 미션. 자, 뭉 하면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이렇게 웃음을 짓는다, 미소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의인화가 쓰였죠. 자, 이런 식으로 몽골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이 할롱 엘갱 노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자, 이것도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죠. 자, 몽골 노탁이라는 이 담딩수룽이 쓴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건 1년을 같이 보면은 자강 자승 마스카이테. 자, 흰색 눈에 모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너공 머덩 후렘틀. 자, 너공 이 초록색이에요. 이 배경같이 초록색의 나무들의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후호승 허르머이테. 자, 후호스 하면은 그 푸른색 물에 자, 허르머이 하면 어떤 기슭을 얘기해요. 기슭. 그래서 이 물로 약간 둘러싸인 거죠. 자, 이 산에 여기는 강은 없지만 이 산 주변에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 나무가 쭉 있고 이런 산기슭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연에 보면은 이제 가축이 있다. 몽골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가축이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고 싶으면은 잠깐 멈추고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 시를 읽어보고서 서로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몽골시의 비유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비유법은 앞에서도 한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이걸 몽골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형상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비슷한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물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먹어인 걸. 자, 먹어 하고 하면은 뱀 이란 뜻이고 걸 하면은 강이에요. 자, 이거는 속격이고요. 잉이죠. 자, 뱀의 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뱀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꾸불꾸불 움직이는 것이 강의 흐름과 닮았다. 그래서 먹어인 걸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자, 식, 메트, 아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다 뭐뭐 같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자, 하릅승솜식 호르등. 자, 하릅승솜 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사진처럼 솜 하면은 화살이고 하르왁 하면은 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쏜살같이 빠른. 자, 한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하릅승솜식 호르땅. 자, 쏜살같이 빠른 이라는 표현도 몽골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하워링 올티라리츠 베가윰식 막탈테. 자, 하워르 이건 봄이에요. 자, 봄. 자, 봄의 계절이 온 것처럼 기쁜. 자, 몽골에서는 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그죠? 너무 추운데 봄이 오면은 점점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자, 점점 초원이 푸르러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것처럼 기쁘다. 아래 사진처럼. 그래서 나의 감정을 이렇게 봄이 오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사람처럼 비유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자강 차승 마시카이테. 앞에서 나왔던 시처럼
자, 산이 있는데 산이 마치 흰 눈에 모자를 쓴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산은 사람이 아니지만 모자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처럼 비유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아차테 차강템의 헵테츠베가 юм식. 자, 이건 좀 특이한 표현이네요. 자, 아차 하면은 짐. 짐을 가진 차강템의 흰 낙타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몽골은 낙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 두 번째 그림, 구름을 의미한 겁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이렇게 낙타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비유한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이것처럼 어떤 것을, 자, 생물이 아닌데 구름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비유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 쓰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쓰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배웠던 세상의 세 가지 중에 하나 대목을 가져왔어요. 자, 세상의 고르왕 바인. 자, 바인 하면은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라기보다는 어떤 부유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가짜르 운세르 바인. 자, 땅은 운데스 하면은 뿌리. 땅에는 뿌리로 가득하고, 댕기르 하늘은 어드. 별. 어드가 별이잖아요. 하늘은 별로 가득하고, 자, 달라이 오사르 바인. 물은, 자, 바다는 물로 가득하다. 물로 풍부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세상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가지고 골랐는데, 자, 우리도 한번 세상의 세 가지 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이렇게 풍부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구조처럼, 자, 뭐뭐 알, 자, 마인 하면은 뭐 알 도구격 다음에 마인을 붙이면은 무엇으로 풍부한, 가득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뭐 학교에는 학생들로 가득하고, 도서관에는 뭐 책으로 가득하고, 아니면 자연처럼 뭐 산에는 뭐 나무로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 멈추고 쭉 한번 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꼽아봤어요. 자, 히르웨 비머르 베승벌. 내가 만약에 말이었다면. 자, 몽고는 또 유목문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한번 짧은 시 쓰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행은 선생님이 주어졌어요. 나머지 세 행을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고민해 볼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자, 내가 말이면은 어떻게 하고 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넓은 초원을 막 달려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을 태우고 간다던가, 누구를 태우고 싶다, 아니면 어디 멀리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운율, 리듬감을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첫 글자를 똑같이 따라 한다던가, 뒷글자를 통일시킨다던가, 아니면 마디수를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유 표현을 살릴 수 있을까? 자, 비유 표현, 앞에서 뭐 의인화도 배웠고요. 아니면 뭐 식, 및, 뭐 같이 라는 표현을 배운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하나 시를 지어봤어요. 히르웨 히립 비머르 베승벌 함깅 호르땅 머르 베승. 가장 빠른 말이 되었을 거예요. 오랄땅 너르치월 우르겔치 둘레 베승. 나는 대회 나가면 항상 우승했을 거예요. 오한테 세흥 머르 베승. 나는 정말 영리한 똑똑한 말이었을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음절을 다 5개로 맞췄어요. 그리고 앞 글자도 맞추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앞 글자를 맞춘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되도록 맞힐 수 있다면 운율감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고,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내가 아는 단어로 최대한 활용해서 아니면은 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 11월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 11월 캠프에 우리 다문화 100일장을 열어요. 그때 주제는 하이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다문화 100일장에 글을 써내셔야 되는데, 자, 하이르 하면 사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또 세 가지 소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는 썸. 자, 썸이라는 얘기 우리 또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썸이라는 건 약간 사랑의 전 단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묘한 관계, 어떤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약간 뭔가 있을 것 같은 이거 사랑하기 전, 네, 설명하기 되게 민망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애. 자, 최애라는 말이 이거 신조어 아닌가요? 하는데 이게 사전에 등재된 말이에요. 최고할 때 최자고 애가 사랑할 때 애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자, 그래서 사람도 좋고 아니면 노르테,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부모님, 뭐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 뭐 친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어떤 뭐 사물, 물건,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주제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선생님이 쉽게 준비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어떻게 하면 좀 운율감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어렵다면 너무 앞글자에만 내가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잘 작성하시면 또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이 같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월 캠프 100일장 잘 준비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빠이스테.